안녕하세요, 리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명상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작년 7월부터 명상을 시작한 7개월 차 명상 초보이고요. 뭔가 아직 7개월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명상을 통해서 느낀 것들, 그리고 제 삶에 찾아온 변화가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명상에 어떻게 입문을 하게 되었냐면은 유튜브를 통해서였어요. 사실 그 이전부터도 명상은 좋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왔었어요. 뭐 유명인 분들도 많이 한다는 얘기도 들어봤었고,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명상을 해야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정작 명상이 정확하게 뭘 하는 건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비운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러다가 이제 맨 처음 명상을 접하게 된 건 작년 초였었는데요. 그때 Higher Self Korea라고 하는 명상 채널을 통해서 명상이라는 거를 한번 처음 시도를 해봤었는데 사실 그때는 잘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명상이 뭔지 잘 모르니까 잘 못하겠더라고요. 약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아무 생각도 안 하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에 시도는 해봤는데 그냥 그런 잡생각만 들고 또 아침에 하니까 막 졸립고 막 잠들고 명상하다가 그러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때려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제대로 시도를 했던 게 작년 7월이었습니다. 그때도 유튜브를 통해서였어요. 한국타잔이라고 하는 유튜버 분의 채널을 보다가 그분께서 이제 한 달 명상 챌린지를 하신 거를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명상을 처음 하시는 분이었는데도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꾸준히 하고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뭔가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용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명상을 무작정 시작합니다. 우선 한국타자님께서 추천해주신 명상 가이드 채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 명상 가이드라는 게 이제 명상 초보분들이 명상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영상들인데요. 그 명상 가이드를 들으면서 하니까 확실히 도움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명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명상이 정확히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배운 거에 있어서 명상은 사실 쉽게 말하면 그냥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는 과정에 집중을 하면서 다른 잡생각들은 자연스럽게 날려보내고 흘려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어떤 평온과 안정을 약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이제 명상을 시작했던 때쯤이 제가 약간 좀 힘든 저한테는 좀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약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 좀 잘 안 풀릴 때여서 그런가, 명상이 뭔가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때 당시에는 명상에 좀 많이 의존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명상을 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 평온해지니까 그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해서 저는 명상에 입문을 했어요.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하게 시작을 했고 명상은 어느새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닌데 우선 첫 번째는 명상을 통해서 저는 어떤 제 마음속에 있는 집착을 조금 더 쉽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명상을 하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것들에 집착을 하면서 살아왔었던 사람이었어요. 뭔가 제가 하는 뭐 공부나 일에 있어서도 항상 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고, 완벽주의였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외에도 다른 일을 할 때에도 뭔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항상 좀 강박처럼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실수를 할 때마다 저 스스로를 자책을 되게 많이 했었고, 채찍질도 많이 했었고, 좀 저를 좀 칭찬을 해주질 못하는 타입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명상을 시작할 때쯤에는 또 약간 또 좀 짝사랑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랑도 잘 안 풀렸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를 봐주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니까 그 순간 되게 엄청나게 슬퍼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너무 좋은데 또 되게 미워지기도 하더라고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미워지니까 오히려 그 사람한테 더 집착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게 정말 안 좋은 건데 말이죠.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든 간에 좀 해결을 해보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뭔가 계속해서 그런 감정들에
지배당하고 계속 집착하는 마음이 드니까 마음속에서 병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생각을 멈추는 것 자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한 곳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한 곳이 바로 호흡인 거예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들이내쉬고 하는 것들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걱정들이나 불안 이런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 잡생각이 또 떠오르기도 해요. 뭐 그동안에 제가 뭐 실수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책하는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들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일단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라는 것을 그냥 그 사실 자체를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걸로 일단 연습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일단 인정해주고 감싸주고 포용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 호흡과 함께 자연스럽게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기 싫은 생각들이 오히려 더 자주 불쑥 들기도 해요, 명상을 하다 보면은. 하지만 이제 계속 명상을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은 점차 내가 하기 싫은 생각이 든다라는 것, 그 사실 자체에서도 별로 저항감이 안 생기게 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바라보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뭔가 나를 좀먹는 그런 집착이라든지 어떤 후회, 각종 불안감을 당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차지하는 빈도수가 점차 줄어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명상과 호흡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명상을 통해서 제가 얻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라는 거에 있어서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 명상을 하면서 제 삶에 생긴 변화 두 번째는요, 나를 사랑하는 게 조금 더 쉬워졌다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는 자존감이 높아졌다고도 하죠. 사실 저는 명상을 하기 이전까지는 자존감이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존감이 높을 때도 있지만 뭐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거나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입혔을 때마다 엄청 움츠러들었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금방 쉽게 울기도 하고 굉장히 멘탈이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이기도 해요. 정말 오로지 나의 내면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을 하다가 점차 나의 내면이랑 연결되면서 서로 그냥 그냥 차분하게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요즘 너 뭐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냐, 호흡부터 해가지고 뭐 요즘 뭐 힘든 일은 없냐, 너 뭐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냐, 아니면 뭐 좋은 일은 없냐 하면서 그냥 나랑 좀 대화를 하는 거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는 거는 있어도 내가 나랑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나와 대화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나와요. 내가 좀 외면하고 싶어 하는 포인트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이라든지, 아니면은 혹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뭔가 예전에 좀 수치스러웠던 기억들, 그래서 계속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기억들,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나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들, 나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사실 제대로 내가 앉아서 마주해서 나랑 대화를 통해서 풀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나를 계속 괴롭혀서 결국에는 나의 자존감을 계속 흔들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명상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이전까지는 직면하고 싶지조차 않았던 그런 기억들이나 나의 단점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치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마주하는 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두렵다고 해서 그러한 기억이나 단점들을 계속해서 외면하다 보면은 삶에서 어느 한순간에는 결국에는 나를 공격하는 걸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내면과 계속 대화하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은 좋아하고 어떤 부분들은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담담하게 한번 그냥 그저 느껴보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이러이러한 생각이 들면은 아,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는구나. 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건 좀 싫은 것 같다. 나 스스로도 이런 거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가만히 그런 생각들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하는 어떤 첫걸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변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착을 흘려보낼 때에도 먼저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흘려보내줬듯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들도 떠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주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더라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렇게 막 타격받지 않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생각이 드는 빈도수도 점차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생각들을 계속 흘려보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은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 일은 결국에는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는 그 좋은 일을 그냥 온전하게 즐기고 느끼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만약 좀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그 힘든 일을 통해서도 내가 뭔가 얻는 게 있고 깨달음이 있으니 결국에는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나를 더 성장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런 것에 너무 심하게 집착하지 않게 되었고 또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했던 기억들도 결국에는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지금 이 순간을 평온하게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명상 채널도 추천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 나눠서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평온하고 즐겁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